네, 2022년 1월 24일 이정훈입니다. 국제정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속내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연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고 있을 때 사드가 발사됐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와서 사드가 발사됐다는 것을 보도했었습니다. 그 3탄 아부다비 공격은 제2의 아웅산 사건이 아니었는가. 이정훈의 궁금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가 있어서 그날 아부다비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한테 큰 행운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또 남북대화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틀렸던 보도도 수정하면서 이 희한한 사건을 하나하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다 UN 회원국이기 때문에 바다로 미사일을 쏘거나 또 우리 날아오거나 북한에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걔네들 은하수라 그랬나?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그런 우주 발사체를 쏘게 되면 그 발사체 미사일이 날아가는 쪽으로는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혹시 지나가다 민간 비행기에 맞을 수 있으니까 또 그 낙하물이 떨어지는 곳 또 비행하는 곳으로는 배가 지나가지 않도록 항행 금지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이런 걸 쏠 수 있으니 그쪽으로는 지나다니는 배들이나 비행기는 조심하라라는 연락을 해주면 해사기구나 등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띄웁니다. 북한이 과거 장거리 미사일, 자기네 영해를 벗어나는 쪽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발사체를 쏠 때는 이런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와 미국, 일본은 이걸 사전에 알고 정보하는 사람은 금방 알죠. 그쪽 바다로 낙하물이 떨어지는 바다로 우리의 이지스함이나 이런 걸 보내서 궤도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찰 위성, 우리의 위성들도 역시 추적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지난 17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문제입니다. 자, 합참이 발표한 걸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17일 오전 8시 50분과 54분께 북한 평양 순환비행장, 순환비행장은 저도 가봤습니다. 아주 조그만,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골역 같은 건 조그만, 그러나 이제 두껍기는, 이 너비는 넓지만 겉모양은 뭐 2층밖에 안 되는 조그만 건물이죠. 거기 순환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이 발사되는 걸 포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비행거리는 380km, 고도는 42km까지 올라갔고 속도는 마하 3이었다. 우리가 탐지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KN-23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보인다라고 바로 설명을 했었고요. 이거는 14일 날 북한이 기차에서 쏜 거 있었죠. 그거랑 같은 걸로 판단된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14일 날 역시 기차에서 쐈던 그 단거리 미사일과 같이 그때도 2발을 쐈는데 함경남도 길주군 화대군 뭐 비슷합니다. 무수단리는 북한이 늘 무수단 미사일을 쏘던 것이죠. 그 앞바다에 무인도인 알섬이 있습니다. 알섬을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 순환비행장에서 알섬까지 거리는 한 400km 정도인데 그걸 날아간 걸로 보인다. 차이점은 14일 날 발사할 때는 11분간 간격으로 2발을 발사했는데 이날은 4분 간격으로 발사했다. 17일 날 발사한 거는 텔, 이동식 발사 트럭에서 발사한 걸로 추정된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 8시 50분과 54분께 북한이 발사했다. 합참이 발표했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 1시간 뒤인 그날 9시 50분 오전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1시간 만에 엽니다. 물론 출근 시간이니까 9시 전에 출근하니까 국방부에 와 있었겠죠.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은. 또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이날 회의에는 서훈 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 이인영이 참가한 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박지원 참가한 거 특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최종건 장관과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친구 좀 재밌는 친구죠. 또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멤버가 다 참여했네요. 1시간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1시간 만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물론 다 출근한 시간이고 가까운 데서 있으니까 모일 수 있었겠죠. 뭘 논의했느냐? 이 회의에서 이 NSC 상임위원들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발사체의 세부 재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자라 그랬고, 우선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이 상황 보고를 받고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발사체의 세부 재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자. 그리고 북한이 뭘 하는지 면밀히 살펴가자. 뭐 그 정도를 하고 1시간 만에 흩어졌답니다. 제가 상상하기에는, 저도 뭐 여러 가지 회의에 들어가 본 사람이니까 아마 이 의식적인 공식적인 행사니까 한 뭐 10분 20분 동안 원인철 합참의장이 북한이 이런 걸 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걸 쭉 보도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맨날 얘기하는 얘기, 한미 간에 뭐 필요하면 항상 반미로 하면서 이럴 때는 미국 찾죠. 미국의 정보가 있느냐, 한미 간의 공조리, 뭐 한미 공조를 잘하자, 그다음에 북한이 뭘 하는지 지켜보자, 맨날 그 소리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회의만 하고 액션은 없는 토크 온리 노 액션. 알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동아일보에 우리 신규진 기자가 상세히 썼습니다. 14일과 17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 발사한 그 표적은 알섬인데, 알섬에는 2020년 완공된 두꺼운 콘크리트의 도명 구조물이 있다. 즉 북한은 이 콘크리트를 부수는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화대군이라고도 하고 길주군이라고 하는데 뭐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앞바다의 알섬인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북한이 쏴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건 위력이 약하니까 뚫지 못하지만은 탄도미사일은 가능하죠. 이스칸데르로 쏘는 겁니다. 원인철 합참의장도 2020년 10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질의했을 때 이 알섬에 있는 구조물은 표정용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이 뭔가 하면, 알섬은 북한 영해안에 있는 섬입니다. 그 알섬에 있는 표적을 때리는 거는 그쪽에 영해안에는 다른 나라 배는 함부로 못 들어오죠. 들어오게 되면 무해 통항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통보는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공해상에 있는 데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떨어뜨렸다면 국제 해사기구나 IAEA는 아니고 뭡니까? 국제 뭐 항공 뭐 무슨 기구, 거기에다가 날아간다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영해에 있는 섬에 쏘는 거니까 통보를 안 하고 쏠 수 있는 거죠. 기습적으로 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이나 우리 정보당국이 사전에 알았다는 얘기는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KN-23, KN-24, 초대형 방사포 등 대남 타격 3종 세트를 실험하기 위해서 알섬에 도명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쏴대고 있습니다. 그거 자기네 영해이기 때문에 글로 발사하는 거는 해사기구 등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밝히겠습니다. 대한민국하고 UAE는 시간 차이가 5시간 납니다. 여기가 9시면은 거기는 몇 시입니까? 5시간 빼면 새벽 4시가 되는 거죠. 자, 북한이 오전 8시 50분에 쐈으면 현지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3시 50분이 되는 거죠. 새벽 3시 50분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도하 보도가 됐었습니다. 우선 정확한 거는 1월 17일 UAE의 국영 WAM 국영통신사입니다. 수도인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아부다비 석유공사의 시설이 폭발됐다. 화재가 발생했다. 그리고 무인기 드론 공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부다비 경찰은 소형 항공기 부품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무장 드론이다. 무장 드론으로 이들을 폭발시킨 것 같고 불이 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하 외신들은 이 석유시설에 일하던 인도인 2명, 파키스탄 1명이 숨지고 근로자 6명이 다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석유시설은 무샤파 공업지역인데 이 무샤파 공업지역은 아부다비 도심에서부터 22km 떨어진 곳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도 조금 정신이 차려지고 좀 보이네요.
분명히 외신들은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면은 소형 항공기 부품이 발견됐다. 드론 잔해가 발견됐다. 이런 보도들입니다. 공격은 무인기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 술레이니마니를 타격할 때 이란의 특전사라 그럴까 이란 특수군 사령관의 술레이니마니가 이라크에 갔을 때 미군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그가 차에 올라탔을 때 한밤중에 정확하게 차를 맞췄습니다. 무인기 공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무인기 중에는 무인기에서 이렇게 공격 탄을 쏘거나 아니면 창을 던지거나 하는 공격도 가능하지만 무인기 자체가 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연료도 있죠. 거기에 폭약을 싣고 쭉 혼자 찾다가 딱 때리는 겁니다. 자폭 무인기가 될 수 있죠. 이거는 이미 실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IAI는 하피, 하롭, 헤론 이런 자폭 무인기를 개발해서 그게 날아가서 그냥 때립니다. 우리도 그걸 참고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진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자폭형 무인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공군기에 달고 가다가 탁 풀어주면 그놈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때릴 수도 있고 그거 자체를 발사해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부다비의 도심에서 22km 떨어진 공업지역에 있는 석유시설을 때린 바로 무인기는 자폭 무인기, 미사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격 때문에 아부다비 국제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됐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날 17일 날 이게 새벽에 일어난 걸로 보이는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UAE에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전날 어디에 내렸는가 하면 100km 떨어진 두바이에 내렸습니다. UAE에서 유명한 곳은 수도 아부다비가 아니라 두바이죠. 두바이 공항에 내려서 사실은 아부다비를 방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부다비에서 왕세자하고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오지 말라라고 통보를 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바이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공격을 한 거는 예멘의 반군 후티인데 이 후티 세력은 후티의 야흐아 샤레이 대변인이 있네요. 그는 트위터에다가 UAE 깊은 곳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두바이에서는 이제 두바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부다비를 공격한 거죠. 그리고 이 공격은 UAE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예멘의 반군을 공격하는 그런 연합군에 참전을 하고 있고요. 또 UAE에는 미국과 프랑스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야크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UAE의 동맹군에 가까운 거고 UAE는 예멘 정부의 동맹군인 거고 이 반군은 예멘하고 싸우면서 UAE를 공격하는 거고 우리를 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현재 예멘 내전으로 37만여 명이 숨졌다라는 보도가 있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두바이에 내린 다음에 본인은 무슨 정보가 있어서 안 가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그날 아부다비 인근에 우리 아크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전, UAE도 지금 필요한 게 특수전 부대, 우리 특전사라든지 해군 UDT 같은 부대를 키우고 싶어서 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크 부대가 주로 가 있죠. 그 부대에 정 장관이 가서 이제 격려를 했습니다. 한 150명의 우리 특전사 고공팀, 데터럴팀 이런 부대들이 가 있는데 2011년부터 파견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원자력 수출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정 장관이 가고 대통령은 안 갔던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어갖고 저도 찾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우리 헤럴드지라고 있죠. 이 언론에서 보도한 겁니다. 사전 정보가 있어서 문 대통령 일행은 아부다비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부다비에서 한 UAE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직전에 취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부다비가 공격받은 다음에 UAE 왕세자는 전화로 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모하메드 왕세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면서 오늘의 드론 공격은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박경미 대변인은 밝혔거든요. 그리고 드론 테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는 우리 측에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이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헤럴드 경제지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청와대 참모 대부분은
정상회담이 취소된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훈 안보실장 등에게는 이 내용이 공유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문 대통령은 17일 날 아부다비에 가서 왕세자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오지 말아달라라 그랬고 무슨 사정이 있다. 그래서 안 가고 정의용 장관만 보내서 야크 부대를 격리하게 했던 겁니다. 그 도하 자료에 따르면 12일 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을 공개할 때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건너가 모하메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 만찬을 한다라고 밝힌 바 있었지만은 이 일정은 모두 취소되고 두바이에서 머물렀고 두바이에서 총리가 와서 총리와 만났습니다. 16일 날 청와대 관계자는 이때 이제 우리 많은 기자들이 문 대통령과 함께 새 공군 1호기를 타고 두바이로 날아갔었죠. 16일 날 이미 아부다비 방문 취소가 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던 모양이죠. 그때 16일에 이미 이 청와대 관계자는 UH에서 Unforeseen and Urgent Matter of State, 예기치 않은 긴급한 국가 문제 때문에 문 대통령과의 아부다비 회담을 못한다라고 통보해 왔다. 16일 날 얘기했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모른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17일 날 아마 새벽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을 계속 얘기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8시 50분께 5시간 빼면은 새벽 3시 50분께 이때쯤에 아부다비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이 숨졌다고 아까 정리해드렸고요.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정리했던 미국의 디펜스 뉴스라고 하는 국방 전문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저도 좀 헷갈려서 보도했는데, 그, 금요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많이 헷갈리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이게 22일자 디펜스 뉴스지 보도인데, 지난주 초,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드론을 이용한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라고 미국 주재 UAE 대사 누구는 밝혔답니다. 지난주 초인데 치니까 바로 월요일이 17일인데 제가 지난 보도에서는 자꾸 금요일이라 그랬습니다. 틀린 보도였습니다. 왜 금요일이라 그러는가 하면 금요일날 아부다비 UAE 주둔하는 미군 부대에 비상이 걸려서 다시 또 미군 친구들이 이렇게 벙커에 숨었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건 금요일이고 날짜를 제대로 확인 안 했네요. 그러면 이 공격을 UAE도 알고 있었고 미국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측에도 통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문 대통령이 아부다비를 가는 걸 알고 공격한 거 아닐까요? 북한은 거기에 맞춰서 알섬으로 미사일 발사한 거 아닐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아웅산 사건 아니야? 북한은 후티를 지원합니다. 이란 지원합니다. 후티는 이란 지원받고.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국제정치는 계속 상상이라고 표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그날 NSC를 열고 통일부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북한의 4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북한은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를 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정도 통일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한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및 유관국들과 한반도 정세를 평화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를 발전을 진전시킬 수 있게 노력하자, 뭐 그런 소리 했습니다. 네. 대화를 선택하자라고 했습니다.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인영 씨가 NSC에 참여하는 게 아주 불편하다고 말씀드렸고 북한에 돈을 전달했던 그리고 자기 사위는 마약을 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으로서 이 NSC에 참여하는 게 매우 불편합니다. 진짜 우리 사회에 오열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씨가 안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지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을 때 11일 날 윤석열 씨가 제대로 얘기했죠. 선제 타격 외에는 답이 없다.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할 때. 근데 그랬는데 북한이 해사기구 등에 통보하지 않고 17일 날 미사일을 쐈고요. 거의 비슷한 시각대에 순항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드론을 이용한 무인 자폭기를 이용한 아부다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멘 반군들 후티가 있고,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이란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디펜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2명의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했습니다. 이 UAE가 최초로 사드를 발사해서 유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드론은 뚫고 들어와서 맞췄다는 겁니다. 그럼 드론을 잡으려면 무인 자폭기를 맞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입니다. 지금 한국은 K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도했듯이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갖고 와서 공동 개발한 게 낫지 않겠냐는 게 저희 의견인데, 돈 문제는 앞으로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북한하고 예멘 반군하고 통하냐 통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이 문재인 정권의 원형이죠. 그래도 그분은 좀 더 깨인 사람이니까 이라크 전쟁 발발한 거에 대해서 우리의 자이툰 부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정부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한번 당할지 모른다 그러는데, 중동에 가 있던 김모 씨가 붙잡혀서 참수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이툰 파병하지 말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오다가 파병이 됐었죠. 기억나십니까? 저는 김선희 씨 사건이 잘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고용했던 분이 나중에 만나보니까 제 국민학교 1년인가 2년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3쿠션으로. 한국군이 이라크에 가면 북한이 싫죠.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아웅산 사건은 1983년 10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직접 공작조를 보내가지고 아웅산, 버마의, 지금 미얀마의 국립묘지죠. 거기에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방문한다는 걸 알고 폭약을 설치했다가 미리 터뜨리는 바람에 동아일보 기자도 희생되고 합참 의장도 크게 다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죠.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조금 늦게 가서 무사했던 사건인데, 이때는 그때 아마 안기 부장이 장세동 씨였을 겁니다. 그분의 주장으로 바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북한에 대한 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아부다비 공격을 후티가 한 걸로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사드까지 발사하는 긴급 사태였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미리 정보가 있어갖고 아부다비는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간다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쓱 빠져나와서 사우디 갔다가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문화재 시설도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는데 제가 이런 보도를 던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대체로 조용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2의 아웅산 사건을 북한이 3쿠션으로 노린 거 아닌가? 그러면 근데 통일부는 또 대화하자 그럽니다. 이게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 알고 하는 건지. NSC는 맨날 열어봐야 액션이 없습니다. 제가 예쁜 독버섯은 예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건들면 참으로 불행해지는 거죠. 아웅산 사건이 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겁니까? 국제정치는 해석입니다. 아주 고도로 다 감춰놓고, 김정은의 형, 김정남이 죽이듯이 싹 죽이고 북한은 자기가 했던 얘기 죽어도 안 하잖아요. 천안함 사건하고도 연평도 포격전은 명백한 건데도 절대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이번에도 어쩌면 미스로 끝난 사건일 수도 있는데 얘기 안 합니다. 제2의 아웅산 사건이 휙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문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제 의견이 맞는지, 제 판단이 맞는지 디펜스 뉴스도 보면서 다시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와대가 중동 방문했을 때 대통령 일정하고 다 비교해보고 NSC 열린 자료도, 국방부 자료 보고 합참 자료 보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섬뜩하실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